부산의 어느 카페. 누군가가 노트북을 열고 챗GPT에게 자기소개서를 다듬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영어 메일을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AI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풍경이 바로 이겁니다. 화면 속에서 단정한 답변을 내놓는 챗GPT. 익숙하고 편리하고 손에 잡히는 도구. 그런데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옥수수밭. 400마력짜리 거대한 트랙터가 시속 30km 가까이 속도를 내며 진흙을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트랙터는 1c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간격으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16개의 카메라가 360도로 주변을 보고 탑재된 신경망이 실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신경망, 영어로 뉴럴 네트워크, 사람의 뇌신경을 흉내낸 학습 방식의 컴퓨터 모델이에요. 같은 단어인데 풍경이 너무 다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물리적 AI, 영어로 피지컬 AI. 챗봇처럼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기계를 직접 움직이는 인공지능입니다. 이 AI는 세상이 예측 가능한 모양으로 나타나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흙, 먼지, 날씨, 뜨거운 쇳물 같은 어지러운 환경 안에서 스스로 맥락을 추론하고 움직입니다. 화면 안에 갇혀 글이나 쓰던 AI가 화면 바깥의 흙과 쇠를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전 공장에도 로봇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봇은 사람의 근력을 대신했어요. 무거운 걸 들고 정해진 좌표로 옮기고 같은 동작을 무한 반복하던 기계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 부품이 1mm만 어긋나도 허공에 용접을 해버리거나 에러를 내고 멈춰서던 기계. 지금의 AI는 다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맥락을 추론합니다. 진흙이 깊으면 깊은 대로, 날씨가 바뀌면 바뀐 대로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기동합니다. 근력을 대체하던 시대에서 판단력을 대체하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로봇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야 기업들이 이 험한 진흙구덩이로 초고도화된 AI를 끌고 들어갈까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럴까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더 정확한 답은 기계가 똑똑해진 게 아니라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력 분석 회사 콘페리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주요 산업의 인력 부족으로 약 8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잠재 매출이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제조업만 따로 보면 약 790만 명 규모의 숙련 인력 공백이 예상됩니다. 수십 년 동안 공장을 돌리던 숙련공들은 은퇴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힘들고 위험한 현장을 기피합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빠져나간 자리를 누군가는 메워야 합니다. 인력 문제만이 아닙니다. 기후도 한몫하고 있어요. 가뭄이 길어지고 폭염과 한파가 예측 불가능해지고 병해충의 시기가 바뀌는 상황에서 경험만으로 농사를 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동시에 정부들은 탄소 배출과 물 사용량을 점점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효율이 단순한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과 규제 준수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 변화는 기술이 화려해서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 압력이 떠밀어서 시작된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사실 한국이야말로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한국 농림어가 인구 중 65세 이상이 51%, 중위연령이 65.3세입니다. 같은 보고서에 나온 전체 인구의 중위연령이 46.7세인 것과 비교하면 18.6세 차이입니다. 농촌의 시간은 도시의 시간보다 한 세대 더 빠르게 흘렀어요. 물리적 AI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현장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령화된 곳입니다. 문제는 그 격차가 디지털 영역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2025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농어민의 AI 서비스 경험률은 31.1%입니다. 일반 국민의 59.4%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인터넷이 들어오는 것과 AI를 실제로 써본 적이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도구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닿아야 할 손에 아직 닿지 못하고 있어요. 이 기술을 누구의 손에 쥐어줄 것인가? 그 격차를 누가 좁힐 것인가? 이게 한국 산업 AI의 진짜 숙제입니다. 제조업에는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한국은 로봇 밀도, 즉 근로자 수 대비 산업용 로봇 수에서 국제로봇연맹 통계 기준 세계 1위예요.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1000대가 넘는 산업용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5년 10월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 제조혁신 3.0 전략에서 중소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은 현재 1% 수준으로 진단됐습니다. 로봇은 많은데 AI는 없는 이상한 풍경입니다. 대기업의 화려한 공장과 중소형 공장 사이에 눈에 잘 안 보이는 절벽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AI 뉴스에서 주로 보는 건 텍스트, 이미지, 코드입니다. 챗봇이 문서를 요약하고 그림을 그려주고 코드를 작성하는 풍경. 무대 조명이 한참 머물러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돈과 가장 절박한 위기의식이 향하는 곳은 정작 다른 쪽입니다. 흙, 쇠, 물, 바위를 만지는 AI. 우리가 거의 모르는 사이에 이 영역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그 결과가 이미 식탁 위의 농산물, 자동차의 부품, 전자제품의 광물까지 닿고 있습니다. AI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풍경은 우리가 보던 것보다 몇 배쯤 더 넓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7곳을 같이 가볼 거예요. 먼저 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는 잡초만 골라서 제초제를 뿌리는 트랙터가 다닙니다. 한국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약 16억 건의 농업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같은 농업 AI라는 단어 안에 수억 원짜리 장비와 무료 챗봇이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양간입니다. 카메라가 24시간 소를 들여다보고 농부가 눈으로 알아채던 컨디션을 알고리즘이 먼저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바다. 노르웨이의 어느 양식장에서 박테리아 사망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같은 시기, 또 다른 종류의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자랑되고 어떤 데이터는 묻힙니다. 네 번째는 가장 깊은 광산입니다. 운전자 없는 거대 트럭이 18년간 100억 톤 단위의 광물을 옮긴 이야기와 그 풍경 옆에서 노조가 알고리즘 감시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같이 봅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이 주인공인 숲입니다. 34년치 산불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 한 달 뒤의 위험을 예측합니다. 숲의 시간과 알고리즘의 시간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여섯 번째는 공장.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은퇴한 자리를 신입과 AI 코파일럿이 채우는 풍경입니다. 손맛이라는 것은 디지털화될 수 있을까? 라는 오래된 질문을 새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6곳의 풍경을 다 본 뒤 우리가 어떻게 이 알고리즘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시리즈를 닫을 거예요. 운전석이 비어있는 트랙터. 그 트랙터가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놀라운 건 그 트랙터가 이미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한참 동안 그쪽을 거의 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일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무대 뒤의 거인들은 이미 흙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명을 옮겨 비출 시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장 먼저 밭으로 갑니다. 영상에 담지 못한 전문가용 팁과 상세한 요약 정보는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테크소피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 테크소피에서 만나요.